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몸 정말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젊을 땐 몸이 알아서 회복되고 조금 무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관리 소홀이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하루 이틀 씻지 않아도 괜찮다고 넘어가고 귀찮다고 대충 씻고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세균은 번식하고 염증은 생기고 면역력은 떨어져 갑니다. 매일 꼼꼼히 관리했던 만큼 건강이 유지되는 법이고 소홀히 했던 만큼 몸이 망가지는 법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늙어선 매일의 작은 관리가 진짜 장수의 비결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매일 씻어야 할 6곳을 놓치면 그것이 바로 건강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오늘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할 6곳을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복이 옵니다. 무병장수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할 곳 첫 번째는 대장균이 번식하기 쉬운 엉덩이 주위입니다. 이 부위는 하루 종일 밀폐된 상태로 유지되며 체온과 땀이 집중되는 습한 환경 속에서 각종 병원성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배변 후에도 남아있는 잔여물, 땀과 피지, 죽은 각질 등이 엉덩이 주위에 쌓이면 피부는 빠르게 짓무르고 세균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모 연구기관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200명을 대상으로 피부 염증 발생 부위를 분석한 결과 항문 및 엉덩이 주위의 세균 감염이 전체 피부 질환 중 1위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구균의 농도가 타 부위보다 20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씻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에서는 고령자의 경우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대장균이 항문 주위 피부를 뚫고 들어가 혈류를 타게 되면 폐혈증과 전신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항문 주변의 습진, 농양, 치루, 항문 소양증은 대부분 부적절한 세정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의학적 결과도 존재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정 씨는 평소 샤워는 매일 하지만 엉덩이 주위는 남자 체면에 너무 꼼꼼하면 찝찝해 보인다는 이유로 손이 닿지 않는 곳은 그냥 물로 헹구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어느 날부터 항문 주변이 가렵고 붓기 시작했고 급기야 피가 비치며 앉기도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항문 농양 진단이 내려졌고 의사는 CT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고름이 더 깊어지면 직장과 연결돼 대변 누출 증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수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정 씨는 전신 마취 후 항문 절개 수술을 받았고 이후 6주간은 통증에 시달리며 항생제와 소염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치료비로는 180만 원 이상이 들었고 일상생활 복귀까지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퇴원하면서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씻을 때 그냥 물로만 대충 헹궈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몸을 망가뜨린 지름길이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소홀함이 평생 고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면역력과 피부 재생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물로만 헹구는 세정은 오히려 세균을 피부 깊숙이 눌러 담는 것과 같으며 반드시 비누와 손을 이용해 엉덩이 주위를 직접 꼼꼼히 문질러 닦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위생은 체면보다 중요하며 엉덩이 주위를 소홀히 다루는 순간 당신의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면 가장 민망한 부위부터 가장 철저하게 씻어야 합니다. 건강은 부끄러움을 이길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세균이 가장 많이 번지는 손가락 사이입니다. 겉보기에 가장 깨끗해 보이는 손이 사실상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손가락 사이, 그 틈새에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진균이 모여드는 습지대와도 같습니다. 손으로 입을 만지고 눈을 비비고 음식을 집어먹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후에도 손가락 사이를 제대로 닦지 않는다면
세균은 당신의 몸을 통째로 집어삼킬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의 손가락 사이에서 평균 47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되며 이는 화장실 변기 시트보다 7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엔테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은 손등이나 손바닥보다 손가락 사이에서 훨씬 더 많이 증식된다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손을 자주 씻는 사람조차 손가락 사이는 대충 넘기기 때문에 이 부위는 세균의 영구 거주지가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손가락 사이의 피지선 분비와 체온은 세균 증식의 이상적인 조건을 형성합니다. 게다가 손가락 사이가 습하거나 땀이 찼을 때 칸디다균이나 피부사상균 같은 진균 감염이 빠르게 진행돼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증과 악취까지 유발됩니다. 만성화되면 지간백선이라는 피부병으로 발전하며 특히 당뇨가 있는 고령자는 이 감염이 발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손가락 사이의 세균이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면 단순한 감염을 넘어 장염, 폐렴, 폐혈증, 결막염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은 곧 당신의 몸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며 그중 손가락 사이는 바이러스의 터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방역 당국은 손을 씻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닦아야 할 부위로 손가락 사이를 강조했으며 이 부위를 빠뜨릴 경우 손 씻기의 효과는 5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김 씨는 평소 손 씻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다녀온 뒤에도 물로만 손을 대충 씻었고 손가락 사이는 귀찮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배가 아프고 열이 오르더니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급성 장염 및 감염성 설사, 원인은 대장균 감염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김 씨의 손톱 밑과 손가락 사이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고 감염 경로는 평소 자주 먹던 삶은 달걀이나 과일을 손으로 잡아먹으면서 입으로 직접 전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김 씨는 이틀간 수액 치료를 받으며 고통에 시달렸고 열흘 가까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손가락 사이까지 비누로 철저히 씻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 사이? 그거 한번 안 씻었다가 나는 밥도 못 먹고 병원 침대에 들어 누웠습니다. 손 씻기 대충 하면 병원비는 정성스럽게 내야 합니다. 우리는 손으로 하루에도 수백 번 얼굴을 만지고 무의식 중에 입을 건드립니다.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손바닥만 씻는 건 청소기 돌린 후 먼지통 안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세균의 번식지인 손가락 사이를 씻지 않으면 모든 위생은 헛수고가 됩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손가락 사이까지 문질러 씻는 습관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만 뿌리는 손 씻기는 손세정이 아니라 세균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진짜 건강은 가장 사소한 틈새를 지킬 때 완성됩니다. 매일 씻어야 할 곳 세 번째는 하루 피로가 쌓이는 발바닥입니다. 발은 온몸의 하중을 버티는 부위이자 세균과 먼지, 땀, 각질이 하루 종일 축적되는 숨겨진 감염 경로입니다. 특히 발바닥은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땀샘이 밀집된 부위로 하루 평균 200cc 이상의 땀을 배출하는데 이 땀이 제대로 씻기지 않으면 진균과 박테리아가 순식간에 번식합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냄새 나는 곳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두면 전신 건강을 뒤흔드는 병원균의 출입구가 됩니다. 보통 고령자의 23%가 발에서 시작된 진균 감염이 다리 전체로 퍼지며 피부 괴사나 궤양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고 말초혈관의 순환이 둔화되기 때문에 발바닥에 남은 세균 하나가 수일 내에 당뇨병성, 족부염, 봉화지겸, 림프관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발바닥은 외부 접촉이 작고 신발 속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백선균,
칸디다균, 포도상구균 등 감염성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는 부위입니다. 문제는 세균 자체보다 이 부위가 내 몸의 아래라는 이유로 가장 소홀히 씻긴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발을 물에 담그기만 하거나 대충 헹구고 끝내는 습관을 가졌고, 그 결과 발바닥은 세균의 집합소가 되어버립니다. 인천에 사는 박 씨는 평소 걷기 운동을 즐겼고 하루 8,000보 이상을 소화하는 건강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발바닥이 간지럽고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좀으로 생각하고 방치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 발톱까지 변색되고 결국 발등까지 붓고 열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에서는 진균 감염으로 인한 림프관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치료는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동반한 3주간의 집중 입원 치료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세균이 림프관을 타고 다리 전체로 올라갔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박 씨는 이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고 걷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발바닥 매일 씻는다고 생각했지만 손으로 비비며 닦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대충 헹군 물 몇 방울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한 내가 바보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발바닥은 단순한 신체의 말단이 아니라 면역력과 직결된 위험지대입니다. 하루 동안 온갖 먼지와 균, 땀과 피로가 쌓이는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병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샤워 시 발을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손으로 직접 문질러 닦고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비누질을 해야 세균의 둥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가장 아래에 있다고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발바닥부터 정성껏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내 몸의 끝이 곧 건강이 시작이며 깨끗한 발바닥은 병원비를 막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바닥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네 번째는 입 냄새와 염증의 시작, 혓바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입안이 사실은 세균의 온상이며 그 중심에는 혓바닥이 있습니다. 혓바닥은 음식물 찌꺼기, 세균, 죽은 세포가 하루에도 수십 겹씩 쌓이는 가장 더러운 부위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말을 하고 숨을 쉬는 그 순간마다 혓바닥 위에는 악취를 유발하는 황화합물과 염증 유발균이 증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단순한 구취가 아니라 위염, 인후염, 폐렴, 심지어 심장병까지 연결되는 감염 루트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발표한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8%가 구강 내 혓바닥 위에 설태가 과다하게 끼어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입냄새의 원인이 혓바닥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설태에는 혐기성 세균과 황화합물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세균이 침을 타고 식도로 흘러 들어가면 위장염과 장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일부는 폐로 흡입되면 흡인성 폐렴으로 진행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치과학계 연구 결과 혀를 청결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1.6배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구강 내 염증이 전신으로 확산되며 혈관벽에 염증 반응을 유도해 동맥경화와 협심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즉, 혓바닥을 닦지 않는 건 단순한 구취 문제가 아니라 심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습관인 셈입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이 씨는 평소 양치질은 성실하게 했지만 혓바닥은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가 심해지더니 급기야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고 목이 자주 붓고 아픈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편도선염 정도로 생각했지만 결국 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는 만성 인두염과 혓바닥 내 진균 감염이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설태가 수개월간 쌓이면서 혐기성 세균이 점막을 침투해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면 폐렴이나 구강 내 궤양으로 진행됐을 수 있습니다. 이 씨는 항생제와 구강세정제를 처방받아 치료를 시작했지만 입 냄새와 미각 저하는 치료 후에도 한동안 지속됐고 음식 섭취 자체가 고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퇴원 후 혓바닥 전용 클리너를 사용해 하루 2번씩 닦는 습관을 들였고 가족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치는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혓바닥까지 닦아야 그게 진짜 입속 청소입니다. 내 혀 하나 안 닦아서 나중엔 밥맛도 사람도 건강도 다 잃을 뻔했습니다. 혓바닥은 입안의 축축한 거울이며 그 상태는 곧 전신 건강을 비추는 지표입니다. 단 30초 혀를 닦는 습관 하나로 심장과 위장, 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입냄새가 난다고 껌을 씹는 건 세균을 덮는 것이고 입안을 헹구는 것만으로는 혓바닥 위의 설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용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로 혓바닥을 문질러 닦아내야 세균의 거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혓바닥을 들여다보십시오. 하얗게 덮인 설태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전신 질병의 출발선입니다. 오늘 당신이 혀를 닦지 않는다면 내일은 병원이 당신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5번째는 세균이 번식하는 코 속입니다. 코는 숨 쉬는 길이지만 동시에 외부 세균, 먼지, 곰팡이,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침투하는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이 방어선이 더러워진 채 방치된다면 세균은 코털을 지나 코 속 점막에 안착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떨어지고 점막의 자정작용은 둔해지기 때문에 코 속은 세균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면역 허점이 됩니다. 보통 60세 이상 고령자의 코 속에서는 평균적으로 10억 마리 이상의 세균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황색 포도상구균, 녹농균, 폐렴균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코 속에서 증식한 후 후각신경을 타고 뇌로 침투하거나 인후드로 흘러들어가 축농증, 만성비염, 기관지염, 심한 경우 뇌수막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코 속은 땀샘과 피지선이 없어 건조해지기 쉽고 특히 코딱지가 굳으면 점막을 찢어 미세 상처를 만듭니다. 이 상처로 침투한 세균은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의 경우 수일 만에 감염 증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과 연결된 구조 탓에 코 속 세균이 입으로 넘어가 위장염이나 구내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샤워나 세안을 하면서도 코 속 세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부 공기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호흡기 질환의 시작점이 되는 이 부위를 비워두면 코안은 곧바로 병균의 숙소로 바뀝니다. 광주에 사는 조 씨는 평소 비염이 심해 자주 코를 풀곤 했지만 코세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알레르기 때문이라 여기며 방치했고 몇 달이 지나자 자주 코피가 나고 머리가 묵직한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세균성 부비동염, 즉 축농증이 진행 중이었고 CT 결과 코 안에는 고름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코 속 점막에 세균이 침투해 염증을 만들고 고름이 두개골과 가까운 부위까지 차올랐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뇌막염 위험도 있었습니다. 조 씨는 전신마취 수술로 염증 부위를 제거한 뒤 항생제를 3주간 복용하며 회복해야 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는 200만 원 가까이 들었고 수술 이후에도 코세척을 꾸준히 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는 그냥 숨 쉬는 구멍이 아니라 숨이 멎을 수 있는 구멍입니다. 코 속을 안 씻는 건 바이러스를 내 집에 초대하는 거랑 똑같아요. 코 속 세정은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생리식 염수나 전용 코세척기를 활용해 따뜻한 물로 코 속을 부드럽게 씻어내면 점막이 건강해지고 세균 번식도 차단됩니다.
무엇보다 감기, 비염, 축농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코 속을 숨 쉬는 통로가 아닌 청소해야 할 통로로 인식해야 합니다. 입 닫고 코 청소 안 하면 결국 병원 문을 열게 됩니다. 작은 코 구멍 안에 세균 하나가 당신의 수명을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건강의 첫 숨은 깨끗한 코에서 시작됩니다. 무병장수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할 곳 6번째는 세균이 쌓이기 쉬운 배꼽입니다. 사람들은 샤워할 때 얼굴, 겨드랑이, 발바닥은 열심히 닦으면서도 정작 배꼽은 대충 물로 헹구거나 아예 손도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꼽은 신체 중 가장 깊숙하고 밀폐된 구조를 가진 부위로 통풍이 되지 않아 습기와 피지, 먼지가 고스란히 쌓이기 좋은 세균의 저장소입니다. 외부로 노출된 면적은 작지만 그 속은 놀라울 정도로 더러울 수 있으며 방치된 배꼽 하나가 전신 감염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한 사람의 배꼽 안에서만 무려 1,400여 종의 박테리아가 검출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토양균, 곰팡이균, 그리고 병원성 세균으로 세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배꼽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배꼽은 피지선과 땀샘이 집중되어 있어 노폐물이 고이기 쉽고 안쪽이 오목하게 들어간 구조로 인해 비누 거품이 닿지 않으면 세척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배꼽염, 곰팡이 감염, 피부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자의 경우 배꼽을 통해 감염된 세균이 복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면 복막염이나 셀룰라이트 감염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한번 염증이 생기면 쉽게 아물지 않고 항생제 치료나 외과적 처치가 필요할 만큼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 씨는 70세가 넘도록 배꼽을 제대로 닦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로 샤워하면 다 씻기는 줄 알았고 배꼽에 손을 대는 것이 오히려 더러울 것 같다며 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배꼽 주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움증이 심해지더니 노란 고름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연고를 바르다가 결국 응급실을 찾았고 진단은 배꼽 감염성 농양이었습니다. 의사는 곧바로 절개 후 고름을 배출하고 항생제 주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배꼽에서 번진 염증이 복부 피부까지 퍼졌고 피부가 괴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김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씻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곳 하나 안 닦아서 이런 꼴이 날 줄 몰랐습니다. 한 번도 관심 갖지 않은 배꼽이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퇴원 후 그는 매일 아침 샤워할 때마다 면봉에 소독한 물을 묻혀 배꼽을 닦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배꼽은 세균의 동굴이다. 청소 안 하면 곧 지옥문 열린다고 농담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병원비 100만 원과 2주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배꼽은 더럽기 때문에 닦는 것이 아니라 닦지 않으면 병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닦아야 하는 부위입니다. 물만 뿌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면봉이나 손으로 직접 안쪽까지 비누 거품을 묻혀 꼼꼼하게 닦아야 세균의 온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배꼽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는 적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할수록 배꼽은 당신 몸의 내부에서 조용히 병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끝나면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